결혼 사진만으로 커플들의 이혼을 예측할 수 있대. 그 사람이 신내림이라도 받은 거 아니냐고? 아니, 그냥 심리학자래. 사이번. 결혼 사진만으로 이혼 예측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어. 결혼 사진을 찍을 때는 다들 한껏 치장하고 빵긋 웃고 있는데 뭘로 그걸 알 수가 있어? 바로 우리의 웃는 얼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데. 웃는 얼굴은 다 똑같이 예쁘지 않나? 남자들이 길에서 헌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멘트는 뭘까? 저기요. 웃는 모습이 예쁘네요. 오죽하면 이런 노래도 다 있겠어. 웃는 여잔 다 예뻐 보인다는데 우리가 웃는 사람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바로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야. 인간은 오랜 시간 웃는 표정으로 상대에게 호의를 표시해왔지. 그렇기 때문에 내게 웃음을 보이는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로 느끼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도 자신을 향해 웃어주면 친숙하게 느끼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숙한 사람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웃음을 지어야 한다는 강박에 길들여지며 살고 있어. 웃음에 관한 명언이 징그럽게 많다는 걸 봐도 알 수 있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만 웃으라고 잔소리를 해도 나는 다르다, 나는 당당하고 좋대, 이게 진짜 웃길 때만 웃으면서 살아왔다 하는 사람 있어? 있으면 댓글 달아봐. 검증 가야겠다. 아마 그러긴 쉽지 않았을걸.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카메라 앞에서 김치, 치즈라고 외치는 건 만국의 공통이지. 우리는 돌사진을 찍는 아가 때부터 웃어야 한다는 관습에 길들여져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사진 속의 사람들은 거의 다 웃음을 띠고 있는 거야. 수잔 몰러는 슈링 워라는 책에서 인간이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웃는지에 대해 말했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였던 안젤로 스피넬리가 동료 포로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많은 포로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 웃음을 지어 보였대. 이렇게 끔찍한 전쟁 중에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자동으로 웃는 표정을 짓는 우린데 결혼 사진에선 오죽할까? 자, 이제 결혼 사진만으로 이혼을 예측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 잘 봐. 사진 속의 눈을 봐. 이 사람은 웃고 있을까? 응, 아니야. 한 번 더 맞춰볼래? 이 사람은 웃고 있을까? 이번엔 웃고 있었어. 입모양을 보지 않고서는 긴가민가하지. 그럼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웃고 있나요? 누가 봐도 웃고 있네요. 이런 환한 웃음을 뒤센 웃음이라고 불러. 이는 프랑스 생리학자 뒤센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야. 뒤센은 얼굴 감각을 모두 상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기 자극을 주어 얼굴 근육을 하나씩 활성화시키는 실험을 했어. 근육들을 이곳저곳 자극시켜 인위적으로 표정을 만들어내는 실험이었지. 큰 광대뼈 근육을 수축시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까지 만들 수 있었어. 하지만 이 실험에서 성공하지 못한 표정이 있어. 눈을 감싸는 근육만큼은 전기 자극을 아무리 줘도 수축되지 않았거든. 우리가 환한 웃음을 지을 때 사용하는 눈돌레 근육은 인위적으로 수축할 수 없다고 보고했지. 그래서 뒤세는 인간에겐 두 가지 웃음이 있다고 말했어. 이런 웃음은 의지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웃음은 영혼의 달콤한 감정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한 웃음의 특징을 처음으로 발견한 뒤센의 이름을 따서 뒤센 스마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말했듯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교적인 가짜 웃음을 지어야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 그치만 이런 뒤센 웃음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한 순간에만 나온대. 심리학자 로버트 레벤슨과 존 고트먼은 부부들을 실험실로 초대해서 평상시 집에서 하듯이 대화를 해보라고 요청했어. 연구자들은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기 위해 대화 장면을 녹화했지. 그 결과 사이가 좋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많은 뒤센 웃음을 보였대. 그러면 결혼 사진으로 이혼한 부부도 맞출 수 있을까? 사회심리학자 대처 켈트너에게 내 부부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고 이들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라고 했어. 사진 속 두 부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지. 켈트너가 선녀보살이라도 내림받은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을까? 맞아. 뒤센 웃음이야. 우리도 예시로 헐리우드 부부들의 결혼 사진을 보며 맞춰볼까? 켈트너는 커플들이 뒤센 웃음을 짓고 있는지 관찰했대. 입꼬리를 올리고 눈에 주름이 한껏 잡히도록 웃음을 지은 부부들은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은 찐 행복을 느낄 때만 보인다고 하니 서로에게 뒤센 웃음을 자주 짓지 않는 부부는 이혼이나 불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개그 코드가 잘 맞아 서로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개그맨 부부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겠지. 그러나 모든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니 파키스탄의 결혼식만 해도 다르거든. 파키스탄에서는 결혼식을 엄숙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가 함부로 웃음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해. 웃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규칙을 따르기도 해. 고객을 대할 때 친절하고 친숙하게 미소를 짓는 건 한국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 그치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고객을 향해 웃는 것은 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대. 북유럽의 사람들도 낯선 사람을 보고 웃지 않아.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웃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대. 이처럼 웃음은
후보들은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코드를 따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해. 지나간 혁명 지도자들의 사진을 보면 그들은 웃고 있지 않아. 심지어 체게바라의 사진은 무수히 상품화될 정도로 많이 있지만 체게바라의 웃음은 볼 수가 없어. 웃음기를 싹 없앤 심각하고 결연한 표정은 강한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정치인들도 그렇잖아. 아니, 예전에 그랬잖아. 초창기 대선 후보들의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표정들의 엄숙함이 서려있지. 그치만 1987년 13대 대선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 13대 대선은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어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시대가 슬슬 막을 내리는 중대한 순간이었지. 후보자들은 국민의 표심을 사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선전물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어. 대선 벽보에서 역대 처음으로 웃음을 보인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야. 오른손을 번쩍 들고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라는 카피는 당시의 유행어가 됐지. 엄중하고 어렵기만 한 정치인이 처음으로 나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을 짓고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친근함을 어필할 수 있었지. 자, 그럼 14대부터는 어떻게 될까? 손을 번쩍 든 후보도 보이고 슬슬 후보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점점 웃음꽃이 만연하고 20대에는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눈웃음이 뿜뿜 하는 뒤센 웃음을 지으며 까르르 웃고 있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치과 의사와 시민들이 뽑은 가장 매력적인 웃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정치인에게도 웃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지. 나는 40대부터 자신의 얼굴에 살아온 흔적이 남는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해. 타고난 외모는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차츰 사그라들 수밖에 없거든. 대신 그때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평소 자주 짓던 표정과 생각이 만들어낸 인상이야. 20대의 젊은이에겐 예쁘다, 잘생겼다 라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겐 인상이 좋으시다 라고 하잖아. 오랜 시간 깊게 배인 표정은 향기처럼 그윽하고 묵직한 인상이 되어 남아. 그렇다고 억지로 웃으며 살으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대신 널 행복하게 하는 것을 곁에 두었으면 해. 그게 사람이든 책이든 사사로운 취미든 상관없어. 지금부터라도 너를 환하게 만드는 행복한 것들을 그득그득 수집해보면 어떨까? 네 얼굴이 늘 뒤센 웃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잘 지내고 있어. 안녕.